저희가 함수를 그리는 이유는 이걸 수치로 파악했을 때보다 그래프로 그리는 게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수함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다. 일단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y는 a의 x제곱이다. 저희가 이런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주게 될 건데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닐 때로 제한을 해주게 됩니다. 요건 이유는 간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a가 음수가 안 되는 이유는 a가 음수면은 그래프가 그려봤을 때 위아래에서 동시에 그려지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려고 양수로 제한을 해주는 거고요. a가 1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a가 1이면은 y는 1의 x제곱이다 하면 그냥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y는 1인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함수를 한번 a의 범위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y는 2의 x이다 라고 적어주면 이 함수는 지수함수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낯선 함수를 만났을 때 그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점들을 다 찍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그래프는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1이 되니까 0,1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을 대입해보면 y값이 2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는 y값이 4가 나오게 되고, 이 그래프는 x값을 점점 증가시켰을 때 y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수함수를 기하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 일상 용어에서 사용하죠. 그러면 오른쪽은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는 2x는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땐 4분의 1,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땐 8분의 1. x값이 점점점 줄어들면 따라 값이 현저히 낮아지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값이 0이 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x축에 점점 다가가지만 0이 되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다음으로 제가 이런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의 x다 라고 그려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찍어보면 1,3, 2,9니까 0,1 지나가면서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2x보다 더 높은 범위에서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3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9분의 1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2x보다 낮은 범위에서 그려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함수를 그리는 이유는 숫자의 경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에 마이너스 3분의 4승과 3에 마이너스 3분의 4승, 이걸 비교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이 그래프에서 이 값들이 의미하는 것은 y는 2x에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한 거, 얘도 y는 3x에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한 거니까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했을 때 y는 3x가 아래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3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이 값보다 더 작다는 걸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다, 제가 이런 걸 그려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일일이 찍어서 그려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스한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려보면, 우리는 지수법칙을 통해서 이 녀석을 y는 2의 마이너스 x라고 적을 수 있죠, 그죠? 이 그래프는 y는 2의 x라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그래프랑 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는 2의 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다 라는 거. 자, 하나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y는 3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3의 마이너스 x니까 3의 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수함수에서 밑이 0과 1 사이 때는 다음과 같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지수함수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x값에 어떤 값이든 대입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치역이 0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치역이 0보다 크다. 저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수함수는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그 값이 양수로 나오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주제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수함수가 계속 줄어들긴 하지만 0이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고 무한하게 다가가기만 한다. 점근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건 지수함수가 1대1 함수라는 내용입니다. 1대1 함수. 그러면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수함수의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저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파트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y는 마이너스 2에 x-3 뭐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먼저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x가 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니까.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 더하기 3, x축에 대해서 3만큼, y축에 대해서 3만큼 또 평행이동 시키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될 거냐면, 자, 뒤집어진 상태에서 3 앞으로 보내고 3 위로 보내면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점근선이 3만큼 위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걸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은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수 방정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이다. 저희가 지수 방정식에선 다음과 같은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게 될 겁니다. A의 x1이 A의 x2면 x1은 x2랑 같다라는 성질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게 왜 성립하게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x1이 x2랑 다르면 fx1은 fx2랑 다르다,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함수였는데, 이 명제가 참일 때 이 녀석의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fx1이 fx2면 x1은 x2랑 같게 된다, 이 녀석을 활용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의 x승이 3의 뭐 7승이다, 제가 이렇게 적었으면 x값이 그냥 7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질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막상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허무하죠. 그 다음으로는 부등식인데, 첫 번째로 저희가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a의 x1이 a의 x2보다 작으면 x1은 x2보다 작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a의 x1이 a의 x2보다 작으면 x1은 x2보다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지고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꺾어줘야 한다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y는 a의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x1이 여기 있었고 x1, x2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 높이가 a의 x1이 되죠. 그리고 이 높이가 a의 x2가 될 겁니다. a의 x2가 a의 x1보다 크다는 뜻은 x2의 좌표가 x1의 좌표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두 번째 것은, 자,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y는 ax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x2로 잡고 제가 여기를 x1이라고 잡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함수값이 a의 x1이 되고 여기에 함수값이 a의 x2가 되게 되죠. 근데 a의 x2가 a의 x1보다 크다는 말은 x1이 x2보다 더 앞에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거에 불과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을 통해서 문제 푸는 거 예제 몇 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수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2의
2x 빼기 2의 x 플러스 1이니까 제가 이거 쪼개주면 6 곱하기 2의 x 빼기 16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반복되는 부분을 치환해 주니까 2의 x를 t라고 치환해 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2의 x는 0보다 크게 되니까 t 값이 0보다 크다는 제한을 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t로 바꿀 때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간단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t 빼기 8 t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 결론이 t는 마이너스 2거나 t는 8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2의 x였죠? 2의 x는 마이너스 2거나 2의 x는 8이 되는데 2의 x가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므로 2의 x는 8이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는 x는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저랑 부등식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2의 x를 t라고 치환해 주고 t는 0보다 크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될 텐데, 범위 한번 구해보면 t 빼기 1에 t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따라서 그러면 부등식 범위 풀어보면 t는 1보다 작다 또는 t는 2보다 크다 라는 범위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t는 무조건 양수, 2의 x는 양수가 나오니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다시 2의 x로 바꿔보면 2의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2의 x는 2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만족시키는 x 범위 구해보면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번엔 로그함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도 지수함수랑 양상이 굉장히 비슷해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폼부터 확인해보면 y는 로그의 a의 x다 이렇게 적게 되고, 저희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녀석도 제한 조건이 몇 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밑조건에 의해서 a는 0보다 커야 하고요, a는 1이면 안 되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은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된다는 점. 그러면 로그 함수도 두 가지 범위로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서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나이스한 방법은 일일이 다 찍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y는 로그의 2의 x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자, x는 일단 0보다 큰 값만을 대입해야 합니다. 진수 조건 때문에요.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0, 2를 대입했을 때 1, 4를 대입했을 때 2, 8을 대입했을 때 3이니까 그래프가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4분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8분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자,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래쪽으로 꽂힌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로그 함수도 마치 지수함수처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y는 로그 3의 x를 한번 그려보면, 밑이 2보다 커졌으니까 뭔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한번 일일이 찍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는 3,1 지나가죠. 로그 2x는 2,1 지나갔으니까, 자, 3,1, 9,2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로그 2x보다 아래쪽에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범위도 한번 확인해 보면 3분의 1, 마이너스 1, 9분의 1,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로그 2의 x보다 위쪽 범위에서 그려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로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찍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y는 2의 x인 지수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정의역인 x는 실수 전체, 치역인 y 값은 0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그래프는 정의역을 실수 전체, 공역을 y는 0보다 클 때로 제한했을 때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가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역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썼냐면, 자,
x와 y를 바꿔서 넣어주죠. x는 2의 y다 적어주고, 그러면 y는 치역은 실수 전체, 그리고 x 정의역은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려면 양쪽에 로그 2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로그 2를 씌워보면 로그 2의 x는 y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계시는 y는 2의 x라는 그래프와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 서로 역함수의 관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y는 2의 x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y는 2의 x 그래프와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통해서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된 주제인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동시에 나오는데 y는 x 그래프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무조건 역함수를 포인트 잡아서 출제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다 이런 걸 한번 그려보면, 이 친구도 일일이 찍어서 그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조금 쉬운 방법 해보면, 자, 밑이 분수면은 굉장히 다루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밑을 한번 그냥 정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승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밑에 있는 요 지수 마이너스 1은 분모로 빼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희가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에 불과하다는 거. 그럼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냐면, 자, 1,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로그 함수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정의역은 0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 그 두 번째,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된다. 그리고 3번,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 a의 x는 a 값에 관계없이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 단어의 제목에 적어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라는 거. 요게 요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로그 방부등식입니다. 로그 방부등식이다. 자, 첫 번째로 방정식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방정식. 자, 저희가 사용할 성질은 아까 지수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로그의 a의 x1이 로그의 a의 x2와 같으면 x1은 x2와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었죠. 여기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로그의 a의 x1이 로그의 a의 x2보다 작다면 x1이 x2보다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그림 통해서 잠깐 확인해보면, 자,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죠. 그러면 자, 로그 a의 x2가 더 크다는 뜻은 다음과 같이 x1이 x2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다음으로, 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로그의 a의 x1이 로그의 a의 x2보다 작으면 x1이 x2보다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0과 1 사이일 때 로그 A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죠. 그죠? 그러면 로그 A의 X2가 로그의 A의 X1보다 더 크려면 X1 값이 x2보다 더 커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그 방부등식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 이런 방정식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밑조건과 진수조건이죠. 그래서 x는 0보다 커야 한다는 걸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x의 3승이니까 3으로 내려줘서 3 로그 3의 x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 주면, 자 지수방정식과 다르게 t의 범위는 실수 전체니까 굳이 t는 0보다 크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다. 그러면 자 방정식이 t-1 t-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x가 1이 되거나 로그 3의 x가 2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자 x값 만족시키는 해는 3이랑 9가 나오게 된다는 거. 자 다음과 같은 로그 방정식이 있을 때 저희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 둘이 교환해 주는 게 가능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3 로그 x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 로그 x를 t라고 치환해 봤을 때, 자 t는 지금 3의 몇 승이기 때문에 일단 0보다 크다고 적어 주셔야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 적용해야 되니까 x도 0보다 커야 한다. 범위 정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식부터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자 t-1 t-3은 0이다. 따라서 3의 로그의 x는 1이거나 3의 로그의 x는 3이 나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양쪽에 로그 3을 씌워줘 봅니다. 그러면 로그 x는 로그 3의 1이니까 0이 되고요. 이쪽도 로그 3 씌워주면 로그의 x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이 1이랑 10이 근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로그 부등식이 있을 때 먼저 x가 0보다 커야 한다 제한 조건 걸어줘야 하고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보면, 이 녀석을 t로 치환해보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자 4승이니까 앞으로 내려와서 4가 되겠습니다. 4t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그러면 t는 1보다 작거나 또는 t는 3보다 크다는 식이 나오니까 로그의 2의 x는 1보다 작다 또는 로그 2의 x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x는 2보다 작아야 한다 또는 x는 8보다 커야 한다가 이 부등식의 근이 되겠습니다.